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화요일까지 급락 이후에 오늘 이제 또 급반등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더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추세는 사실 하방으로 좀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까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결국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대 강도가 약해져 있습니다. 이제 전기전자가 원래 계속 끌고 가고 있었고, 전기전자가 계속 강해야 이 추세도 끝날 수 그러니까 지속될 수 있었을 텐데, 오후 영업일보다 약해졌고, 20 영업일보다도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주가 포함된 제조업까지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해서는 여전히 코스피 200이 강하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기전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 키 맞추기가 되는 거죠. 이게 누구 한 명만 계속 갈 수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조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쭉쭉 그냥 추세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도 보시면 좀 약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굳이 이런 변곡에서 내가 들고 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추세는 약해지고 있다. 이게 그거를 뭐 지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기전자 섹터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살펴보면은 이제 상업용 순 포지션, 이제 S&P, 나스닥 살펴보면은 S&P 이제 숏으로 돌아섰고요. 나스닥도 숏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트레일링 퍼랑 이제 트레일링 PBR이어서 이게 퍼 같은 경우로는 이제 사실 리딩 P라는 게 있고 트레일링 P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리딩 P는 추정치로 보는 거고, 이제 트레일링 P는 이제 과거 전년비로 보는 건데, 뭐 정확하게 보려면은 사실 뭐 리딩이 꼭 맞는 것도 아니고 트레일링이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이렇게 추세로 보려면은 사실 PBR이 더 맞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온 말 중에 뭐 코스피 퍼가 뭐 7배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시클리컬 결국 사이클 산업은 저퍼일 때가 고점이고 고퍼일 때가 저점입니다. 오히려. 왜냐면은 이미 실적이 호황일 때 어차피 다음에 실적 안 좋은 거를 대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먹히는 게, 미국은 시클리컬이 아니란 말이죠. 다 소비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뭐 화학도 그렇고 다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사실 저퍼일 때가 더 위험합니다. 이제 고퍼일 때가 오히려 더 사실 저점일 때가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가격 지수 있어요. DXI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도는 아직까지는 문제 없다. 근데 이제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이제 좀 우려 때문에 좀 빠졌다. 뭐 이렇게 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살펴보면은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매도긴 하고요. 뭐 최근 며칠 조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저번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34조 정도 매도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누적으로 연초부터 해서는 거의 한 159조 정도 엄청나게 큰 물량이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참고 삼아 이제 차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좋지는 않죠 지금. 그 다음에 신용장고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제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면서 한 34.7조 가량 나오면서 신용장고 거의 정점을 치면서 그 다음에 좀 줄어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트부터 보면은 일단 뭐 먼저 그냥 트레이딩 뷰에 안 넣고 있던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뭐 쭉쭉 다 있고, 뭐 다우도 굳이 뭐 다우는 굳이 제외하고 빅스부터 볼까요? 이제 V 코스피 뭐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높은 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변동성이 너무나 높은 수준이다. 사실 우리나라 너무 비정상적으로 사실 왔고, 뭐 결과가 좋지 않죠. 이제 결과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빅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빅스가 엄청 튀진 않았다. 그래서 그냥 고점 근처에 있죠. 지금 증시 자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그냥 딱 봐도 지금 전환선 기준선 역전됐고 기준선 밑에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 51 2평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깨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항생도 반등을 일단 하고 있다. 52평까지는 반등을 하고 있다. 일단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추세선을 그어봐도 뭐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다. 이렇게 긋나, 뭐 아니면 이제 종가 기준으로 긋나, 뭐 어찌됐든 모르거나 하락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달러 인덱스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ADR 자금 좀 들어오고 하면서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위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세로 가다가 일단 여기 구름에서 막히면서 일단 좀 다시 강세로 가고 있다. WTI는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제 트레이딩 뷰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코스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코스피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되돌림을 하기 앞서서 일단 매물대가 여기 있어서 여기서 한번 걸리고 반등을 줬었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그 다음 지지선이 여기였었거든요. 긋진 않았었는데 한번 그어보죠. 이제 수평선을 여기다 그어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어서 이쪽 근처가 중요한 매물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매물대를 일단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더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종가 저점이 여기였었죠. 이게 122평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좀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됐던 건데, 뭐 그래서 피보나치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결국 382까지는 거의 근처까지 왔고, 그래서 382까지 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바로 내일 빠져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되돌림이 뭐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고점에서 이렇게 근처에서 되돌림은 더 많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618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고, 뭐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래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속도 꺼지는 여기서 그냥 팔았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팔았으면 굳이 뭐 언제 파네 마네 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겠죠. 사실 여기서 팔았어야 됩니다. 여기서 파셨어야 됐고, 뭐 이미 여기서 안 팔았다라고 치면은 뭐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 저점이 다시 뚫린다고 하면은 정말 미련 없이 파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뭐 202평 정도 한 자리 있지만 사실 여기까지 그냥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정도까지 밀릴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정도 라인까지 밀릴 확률이 너무나 높아서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랑 요 두 개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지지가 될 만한 자리가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어서 아마 저는 뭐 여기서 빠지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든 뭐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도도 빠지고 있고 이제 기준선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게 볼 자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속도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좀 반등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기서부터 반등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뭐 더 반등할 가능성이 뭐 개인적으로는 더 높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네,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한번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는 일단 추세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매수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너무 많아서 좀 지우죠. 이제 이거는 이게 아니라 좀 안 보이죠. 좀 지우죠. 드로잉을 지우고 보면은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나 평평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급등이냐 급락이냐 지금 위아래 둘 중 하나로 갈 거고요. 근데 일단 뭐 지금은 속도는 좀 올라왔으니까 뭐 숏뷰로 보기보다는 그냥 중립적인 뷰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움직이고 가자. 그래서 여기를 먼저 깨든 여기를 먼저 깨든 위아래 깨지는 라인으로 그냥 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관망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합니다. 기준선 올라가고 있고 속도는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롱은 여기서 꺾었을 겁니다. 롱은 여기서 꺾었을 거고, 근데 다만 뭐 숏자리도 아니다, 뭐 이 정도 느낌인 거죠.
다음에 이제 닥스, 이제 독일 증시 닥스 살펴보면은 여기도 뭐 다 모여 있고 해서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다. 추세는 롱인데 속도는 숏이다. 그래서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다. 그냥 지켜보자. 이제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골드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추세는 숏인데 속도는 롱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관망하자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WTI 원유 같은 경우에 이제 추세는 숏인데 속도는 롱이니까 이것도 그냥 지켜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추세는 내려가고 있는데 속도는 롱이니까 그냥 이것도 지켜보자. 이제 뭐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쭉 빠질 때 이럴 때 숏 쳐서 먹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롱 추세가 여기 안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롱 추세였다가 속도까지 올라왔을 때 이때 그냥 롱 쭉 먹고 여기까지 먹고 속도 빠질 때 먹다가 여기서 쭉 먹고 빠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막 그냥 유리한 자리에서 싸워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막 싸우다가 결국 잃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안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살펴보죠.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 뭐 좋지 않습니다. 추세도 미치고 속도도 미치고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은 추세로 흘러가고 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매물대도 없어요. 지금 뭐 그냥 계속 다 무너지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뭐 매물의 의미가 있나? 여기서 사실 많이 물려 있어서 반등 정도는 할 수 있을 자리라고 봅니다. 여기가 사실 워낙 강력한 매물대로 지금 아마 돼 있긴 할 거라. 여기 너무 물려있는 사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한번 되돌릴 수는 있겠다. 이제 사실 이제 과매도 영역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동그라미 나오는 게 이제 G스코어라고 해가지고 표준 편차에 이 표준 편차를 넘어갔을 때 나타나는 건데, 떴기 때문에 뭐 사실 꽤나 하락을 한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요 라인에서. 그래서 뭐 반등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줄 수는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네요. 그 다음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는 롱이지만 속도가 빠지고 있어서 굳이 가져가고 싶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들 살펴보면 이제 삼성전자 추세 내려가고 있고 속도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굳이 저는 담고 싶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추세도 꺾였고 속도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굳이 데드캣 바운스일 확률이 더 높겠다. 근데 이제 다시 추세 올라가고 속도 올라가면 뭐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추세도 내려가고 속도도 내려가니까 살 이유가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 추세 올라가고 속도 올라가니까 뭐 굳이 먼저 또 팔 이유도 없다, 이거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익절 같은 경우에 뭐 저라면 이제 볼린저 두 개 터치할 때 요 정도일 때 뭐 한 50% 정도는 익절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추세는 내려가고 속도는 올라가니까 그냥 관망 정도라고 보여주고요. 구글 같은 경우 이제 알파벳이죠. 이제 추세는 내려가고 속도 올라가니까 뭐 굳이 여기도 그냥 중립이다 라고 보여주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내려가고 속도 올라가니까 이것도 뭐 그냥 관망이다 보여주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추세도 내려가고 속도도 내려가니까 이건 좋지 않다 라고 보여주고, 120 EMA, 그러니까 이동평균 같은 경우에도 역배열인데 이건 계속 왔다리 갔다리 모여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세게 움직이겠다 라고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추세도 내려가고 속도도, 여기는 속도는 올라가긴 하네요. 뭐 요건 좀 관망을 해도 좋겠다 라고 보여주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추세는 내려가지만 속도는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기울기 자체는 이제 완만해지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각도가 지금 이게 각도거든요. 각도가 조금씩 완만해지고는 있다. 뭐 좋게 보여줍니다. 기준선하고 거리도 좀 좁혀지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좋지는 않은 뭐 딱 그런 느낌이죠. 메타 같은 경우엔 추세도 서 있고 속도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건 그래도 개중 나은 편이다. 네, 왜냐면 이렇게 또 빌빌빌빌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사실 네, 뭐 완벽하게 물론 여기지만 일단 어찌됐든 추세적으로 나쁘진 않다. 그게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딱 데이터로만 봐야죠. 나쁘진 않다. 딴 거보다 훨씬 낫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뭐 제일 보통 관심 있는 게 이제 코스피이긴 하겠죠. 그래서 코스피로 봤을 때 코스피 이제 작도를 해보면 결국 추세선이 그거 낫네요. 이게 지워버리죠.
고점하고 고점을 지으면 사실 이거를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갈 확률이 높고, 근데 뭐 돌파될 가능성도 뭐 없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하락 추세선이니까 이 되돌림은 하락에 대한 건 아니니까 그냥 되돌리면 사실 이 추세선을 깨긴 하거든요. 또 되돌릴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저는 이 추세 1차적으로 이 기준선이 다시 상승이 되지 전까지는, 그러니까 방향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 보라색이 기준선인데,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좀 보기는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왜냐면 사실 이 천장권에서 지금 명확하게 거의 뭐 33펜터처럼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산 헤드앤숄더죠. 여기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무너졌어요. 이게 추세가 무너졌고 여기가 중요 지지선이기도 했습니다. 양쪽이 두 개가 매물대를 깼고, 아마 깼지만 한번 데드캣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금 되돌림이 거의 38이 되돌림 근처까지 어제 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매물대가 또 저항선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꼬리를 냈지만 다시 백한 겁니다. 근데 물론 다시 살짝 되돌릴 수는 있겠다. 기준선 근처까지는 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50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쉽지가 않을 거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본다 해도 여기가 이제 깨지면 코스피는 사실 정말 이 하락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하락이 크게 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 더 크게 빠지기도 쉬운 거죠, 이제. 그래서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좀 감을 한번 보시려면 이거 한번 주봉으로 보면은 느낌이 와요. 이게 구주봉으로 봤을 때 이 추세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말아 올린다, 엔간한 호재가 아니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호재가 나와야 돼요. 이걸 되돌리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엄청난 호재였지만 이걸 되돌리는 것도 엄청난 호재. 왜냐면 이때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냥 확률로 쌓았을 때 이거 불가능에 가까운 지금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사실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모습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여기서 100% 되돌림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뭐 많이 가면 여기까지도 가요. 이게 사실 나스닥 때도 보면 쌍봉이거든요. 나스닥 때 한번 보죠. 이제 일봉으로 보는 게 더 보시기 편하겠죠. 좀 오래 걸리긴 할 거.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보면은 1999년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면은 이 고점이, 나스닥 때는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했네요. 이렇게 빠졌던 게 한 요 정도까지 되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또 되돌림을 줘요. 왜냐면 시장이 결국 이때까지 올라갔던 그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무너져도 다시 올라갈 거야. 반도체는 영원해. 이때는 이제 IT 버블일 때 이제 IT는 영원해. 올라가고 테크는 영원해. 그래서 빠지고 아니야 다시 올라가. 이렇게 200일이평에서 지지 받고 또 200일이평 근처 여기 주요 매물대에서 또 반등하고, 그러다가 역시 다시 한번 가나 하지만 어김없이 여기서 기준선 빠지면서 와르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죠. 와르르르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번 반발을 하지만 결국 200일 2평을 크게 한번 맞고 무너지고요.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보시면 200일 2평이 완만해지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는 요 정도에서 사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200일 2평보다 다 여기가 다 위로 올라가 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안전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사실 그럼 매수를 해야 될 때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돌파가 되는 걸 보고 가야 돼요. 여기서 시원하게 이제 간다 라는 걸 보고 기준선 방향이 이제 위로 틀 때 이제 그때 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아까의 나스닥의 처음에 데드캣 바운스의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자리인 겁니다. 한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구름대로 보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뭐 코스피로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코스피로 많이 보시니까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구름대. 여기까지는 가겠다. 한 여기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한 8천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다시. 근데
기준선이 여기서 이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기준선 26을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돌파를 못할 확률이 높죠.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확률은 낮으니까요. 그럼 이제 기준선이 또 다시 또 빠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두두두두두 기준선이 빠지면서 이 기준선 빠지는 만큼을 요 라인에서 이제 같이 빠질 겁니다. 여기서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시차로 보면 한 요 라인부터 한 이렇게 반등 주고 저는 뭐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